지역의 재난회복력 강화와 자원봉사에 대해서 강의할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이창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회복력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요. 두 번째는 재난 사례에서의 자원봉사, 또 자원봉사의 역할, 세 번째에서는 지역사회 회복과 자원봉사의 사례, 연관된 내용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강은 재난회복력에 대해서 약간 내용이 좀 학문적이고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하게 아주 쉬운 부분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거를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질리언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복원력, 탄력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재난회복력은 이제 뒤에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의 그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성들을 다 재난회복력, 레질리언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회복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문 분야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강조를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재난회복력에 대해서 굉장히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재난의 특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대규모화, 복잡화, 또 불예측성, 여러 가지, 또 자연재난, 사회재난의 모습들, 복합재난의 모습들도 나타나게 있고, 경제위기, 또 초고령화 사회로의 변화, 이런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재난을 만났을 때, 재난이 이제 막 통제를 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예방을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좀 보다 더 체계적인 예방, 지역사회 강력 공동체가 참여하고 보다 더 경쟁력 있고 역량 있는 부분으로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 신속하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회복력의 어원은 보시는 바와 같고 60년대에 생태학 분야에서 등장을 했는데 이제 홀링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제 안정성이라는 부분하고 구분해서 학문적으로 체계를 했고요. 그래서 안정성하고 회복력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력은 시스템 내 관계들의 지속성을 결정하고 상태 변수, 유인 변수, 매개 변수, 변화를 흡수해서 유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위험의 상태, 재난의 상태의 그런 모습들을 흡수하고 그런 것들을 또 좋게 지속 가능하게 또 앞으로의 잘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회복력이라고 이제 계속 번화가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모든 학문 분야들이 자신의 영역의 회복력을 두기 위해서 용어의 해석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퉜어요. 그래서 복원력, 탄력성, 방제력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그냥 레질리언스라고 쓰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재난에서 인문사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부일 같이 하시고 자원봉사 많이 하시지만은 이런 행정안전부나 이런 공식적인 부분, 공공 부분에서 쓰는 단어들이 이제 재난회복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난회복력이다. 이런 단어를 쓰면 되겠죠. 레질리언스 꼭 영어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회복력이다, 재난회복력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정의를 더 얘기를 하게 되면 재난회복력에 대해서 도시하고 지역, 도심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 이게 사회적 자본, 사회적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 지역사회가 참여를 해서 참여 속에서 활성화돼서 역량을 강화하는 게 레질리언스, 복원력이라고 회복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역이 번영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위험 요인을 완화하고 미래에 대응하고 변화,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의 이제 자원봉사가 재난 회복력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속에서 이러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민간 협력의 모습들로 이제 자원봉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공동체 회복력, 공동체가 이제 강조해야 될 회복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재난 회복력에 대해서 이제 최근 그래도 예전부터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학문적으로 연구 논문에서 많이 이제 레질리언스, 회복력, 복원성, 이렇게 탄력성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회복력에 대해서
쓰고 있는 개념적인 요소의 그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그림을 보시면은 지속성이 있죠. 재난 이전이라는 게 있죠. 상태를 회복하고 유지하고 흡수라는 게 있죠. 혼란이라는 걸 흡수하고 시스템적으로 유지하고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이전 상태보다 더 안정성 있고 보다 더 재난에 강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재난 회복력의 요소들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 이전의 안정성과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확보하고 어느 시점에서 새로운 수준의 전환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처럼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하면서 이러한 네트워크 속에서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 속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의 네트워크 속에서 상호 어떠한 노력들,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체계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난 회복력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 어렵지만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야지 재난 회복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흡수 얘기를 했지만은 재난 관련 혼란, 위험의 흡수, 재난에 대해서 잘 대응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재난 관리 과정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고 하잖아요. 신속한 대응하고 또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것들, 그냥 대응하고 예방하고 대응하고 재난에 있어서의 위험을 극복한다라는 측면에서의 흡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재난 이전으로의 조직과 지역 공동체의 회복이다. 지역 공동체 조직, 재난 이전에 집이 굉장히 붕괴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도 새로 만들고 그 재난 이전의 삶의 터전을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모습들. 또 위험에 대해서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또 우리가 보면 내발적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내생적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스스로가 참여를 해가지고 참여가 많은 속에서 이런 위험에 대한 지역의 능동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새로움에 대한 적응 역량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더 나은 상태로의 개선을 가져야 된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 개념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 수준에서 그 회복력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해외에서 국제기구들이나 이런 데서 많이 논의를 해오고 있어요. 우리도 보게 되면은 우리도 해외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를 해가지고 그 요소 중에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 도시 회복력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진화하도록 모든 충격과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도시의 체계, 시스템에 대한 측정 가능한 능력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그 시스템 체계라는 거 얘기할 때, 여러분들 몸이 보게 되면 팔, 다리 막 이런 신체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팔, 다리 심장도 있고 위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막 이렇죠. 근데 만약에 발가락이 부러졌다라고 하면은 온몸이 아프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막 하죠. 그러니까 모든 신체 부분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 있다라는 측면인데 도시 시스템들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발가락이 부러지면은 계속 부러진 상태로 평생 죽을 때까지 있는 거 아니죠. 계속 뼈가 붙고 치료가 되고 더 나은 그 항상성, 몸의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도시 시스템들은 상호 연계된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가장 바람직한 상태로 발전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 이게 지속 가능성, 국제기구에서 얘기하는 회복력의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의 사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보건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곳으로 만들자. 그래서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마련해서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계속 반복된 얘기죠.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해서 어떠한 지침이나 어떤 제도들을 만들어서 서로가 도시들이 같이 자발적으로 한번 만들어 가자. 우리도 요즘에 여러분들 얘기하면 세계화 얘기를 많이 하죠. 국가와 국가의 장벽이 사라져요. 도시와 도시끼리 경쟁을 하죠.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 서로 간의 그러한 세계화 속에서의 서로 경쟁 속에서 보건력을 갖춘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고 발전 성장할 수 있는 도시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국제 사례 모습들이 볼 수가 있고 또 회복력에 대해서
시스템의 성능을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또 도시에 거주하고 일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 우리도 재난안전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위험 요소를 얼마나 감경시켜 줄 것인가,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취약계층에 대해서 빨리 신속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게 도시에서 또 능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학문 분야에서 회복력 논의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공간적, 생태학적, 사회생태학적 회복력에서 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도 단어를 보면은 균형이다, 안정이다, 지속성이다, 전환 가능성이다, 혁신이다, 상호작용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모든 학문 속에서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게 회복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인문학하고 공학하고 이 회복력에 대한 논의를 사회과학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인문학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쉽게, 물론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행정학, 도시행정이라서 사회과학 쪽이지만, 인문학 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말씀하시겠지만은 인간의 삶과 연계된 부분들을 연구하고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인문학이다라고 볼 수 있을 때, 인문학에도 우리가 실제 재난 회복력에 대해서 강조할 내용들이 요즘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인문학, 공동체인문학, 생태인문학, 생활세계인문학, 돌봄인문학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제인문학에서 공동체 회복,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삶과 연계된 대안 제시를 해야 된다. 지역의 살림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또 지역의 살림에 대해 자발적으로 협동과 포용의 노력으로 형성되는 삶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요즘에도 국가가 재난안전에 있어서의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또 수요자 중심의 재난관리를 강조하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지금 주체가 되고 있는 게 지역의 공동체죠. 예전처럼 중앙정부가 수직적으로 막 이렇게 통제하고 지시하고 지휘하고 해서는 재난은 절대 극복할 수가 없고 재난의 관리가 효과성을 높일 수는 절대 없어요. 이런 수직적 관계는 이제 없어져야 되고, 수평적인 협력 관계에서 국가는, 공공부문은 조정의 역할을 하고 지원의 역할을 해주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재난에 대해서 대응하고 극복하고 여러 가지 현장 활동을 하는 것은 지역의 공동체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돼야 되는 방향이죠. 현장 중심의 재난 관리는. 그래서 생태인문학에서도 지역의 역사적, 경제적 특수성을 반영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지역마다 그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주민들, 또 지역의 역사적 스토리, 삶의 스토리가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재난관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 수직적인 관계에서 되면은 전부 다 일반화 시켜가지고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특수성들이 다 다른데, 또 재난 유형에 따라도 굉장히 달라요. 지역마다 재난이 발생하는 유형들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들 자연재난, 풍수의 중심으로 돼 있다가 요즘에 사회재난에서 감염병, 미세먼지, 또 복합적으로 산불이 일어났는데 또 이제 감염병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 경제적 특수뿐만 아니라 재난 현장의 특수성, 지역적 특수성, 재난의 특수성, 차별성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될 수 있는 재난 회복 전략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인문학에서는 재난 피해자의 삶의 총체성, 생활세계의 다양성에 중요점을 두고 있죠. 재난 피해자, 이재민의 재난 피해자 광범위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재난 피해자분들이 실제 필요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그분들의 요구사항들을 재난 피해자에서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풍수해나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원을 해주고 할 때 보면은 노인분들, 아동분들, 여성분, 남성, 청소년 다 피해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물자들, 자원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특수성들도 반영돼야 되고, 이러한 인문학에서는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돌봄, 장애인 돌봄, 노인 돌봄 이런 부분들, 재난 약자의 생활 세계를 중심으로 재난 대응 및 구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고 있죠. 재난 회복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길어지죠. 시간도 저희가 이제 1시간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한국공학 부분에서 요즘에 이제 도시 회복력 강화 프로젝트를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사업들을 도시재생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을 할 때 공간들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고 그러죠. 이럴 때 재난과 연계된 부분들을 만들어가면서 각 도시에 재난에 강한 요소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프레임워크 개발을 통해서 각 도시의 상황에 맞는 종합계획을 재난 안전과 연계돼서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피체계 같은 경우에는 대피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여기에 마을 리더나 지역 공동체 또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해서 대피 체계도 고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지역 대피 공간에 있어서도 커뮤니티 센터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는 모습들. 이게 이제 도시재생 공학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 약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재난 약자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이제 재난 약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19 재난을 겪었지만은 예전에는 재난 지역의 취약계층이나 재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그 대상들을 재난 약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누구나 전부 다 재난 약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피해자가 또 피해자를 도와줄 수가 있고 공동체 중심으로 해서 또 스스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공동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같이 주민들이 협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만들어가는 것들. 여러분들 보면은 지역의 문제점, 하나의 도로도 가로수도 그렇고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지역 주민이죠. 그냥 지역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해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공무원 분야에서도 그렇고 민간 협력에서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육의 새로운 방향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 재난재해에 있어서의 주민이 참여해서 개선 방안들을 직접 도출할 수 있는 도출해서 참여해서 재난에 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재난이 발생하고 하면은 물론 보상이나 복구나 지원도 아주 잘 돼야 되겠죠.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개인적인 부분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확장돼 갖고 지역 공동체에도 어떠한 공간적인 요소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도 좀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그 지역 주민들이 이런 재난이나 이런 강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모여서 좀 논의하고 협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자리나 시간이나 자원 이런 것들이 좀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지역에서의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가 우리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재난교육하는 체험센터들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적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가 재난에 대해서 학습하고 연구하고 그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공공 부분에서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재난안전 교육을 하고자 하는 예산은 편성을 해도 재난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어떤 교육기관 이런 부분들도 체험센터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공동체한테 그런 예산을 지원해서 스스로 참여해서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내용들 공학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된 게 재난 회복력이 강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주민들이 참여도 많이 하고 공동체가 활성화되었고 어떤 공간에 모여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서로가 학습하고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역량을 강화시켜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또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더 잘 살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가야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야지 지역 회복력이 강한 지역사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재난회복력에 대해서 개념이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좀 어렵죠. 그래도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재난 이전의 상태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어떤 지역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게 재난회복력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회복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